네,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 전 시간에 그 상품 카테고리별 판매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고요. 워크시트를 두 번째 워크시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세일즈 컬럼을 세일즈 변수죠. 세일즈 필드를 여기 행으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변수 중에서 프로덕트 카테고리라고 하는 거를 열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려봤고 그리고 그 크기를 조정을 했었죠. 여기 보기에서 너비나 높이 표준 혹은 뭐 전체 보기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막대 가로 크기 같은 것들을 여기 크기에서 원하시는 크기로 변경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어요. 네, 이렇게 보여드렸고 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저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카테고리별 판매액인데요. 판매액인데 이 그 워크시트에서의 마크라고 하는 부분을 볼게요. 워크시트의 마크라고 하는 부분은 요 차트에서 어떻게 우리가 보이게끔 만들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표현 방식에서 그 그래프의 종류들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거의 대부분 요 마크 안에서 거의 대부분을 다 그 해결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선 제일 위쪽에 보시면 마크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부분에 그 박스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동, 그러니까 타블로 퍼블릭 데스크탑 버전이 타블로에서 자기가 알아서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데이터를 보고 무슨 그래프를 그릴 건지를 자기가 알아서 선택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음, 그게 자동인 거고. 그 밑에 여러 가지 다른 종류들이 있어요. 막대 그래프, 라인 그래프, 영역 그래프, 뭐 사각형, 원, 도형, 텍스트, 뭐 파이 차트 등등등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들을 우리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막대 한번 선택해 볼까요? 막대는 달라질 게 없죠. 지금 우리가 그린 게 그 타블로에서 자동으로 선택해 준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이기 때문에 자동이나 막대는 달라질 게 없어요. 어, 라인 그래프 볼까요? 네, 라인 그래프. 여기를 표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꺾였죠. 전자제품, 가구, 사무용품 이렇게 한 번 꺾인 거 보이시죠? 여기는 전자제품이고 그 다음에 세일즈 판매 금액은 1013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가구고 898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무용품 이런 내용 보이시죠? 음. 그러니까 그 막대로 그렸던 거를 선으로 그린 것뿐이에요. 그렇죠? 네, 뭐 데이터에 따라서는 막대 그래프 지금 판매액 같은 경우는 막대 그래프가 더 좋긴 하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종류를 바꾸실 수도 있으신 거고요. 영역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그 밑에 색깔을 칠해주는 거를 영역 그래프라고 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사각형 그래프 이렇게 하면 점만 찍어 놓은 거예요. 그 해당 위치에 사각형으로 점만 찍어 놓은 거고요. 원은 마찬가지로 해당 위치에 원으로 동그라미로 점을 찍어 놓은 거고요. 자, 도형 같은 경우에는 도형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는 원인데 그 원 중에서 그 가운데 색깔이 없는 테두리만 있는 원으로 그린 거고요. 그럼 도형을 선택을 했을 때에는 여기 그 밑에 단추들이 있어요. 그 밑에 버튼들이 있는데 도형 부분 볼까요? 지금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는 게 속이 비어있는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네모를 선택하면, 그다음에 십자가를 선택하면, X자를 선택하면, 별표를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그 모양들을, 마커의 모양들을 원하는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또 도형을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여기 단축 버튼 중에서 도형으로 바꾸실 수가 있으시다. 텍스트는 그래프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이따가 파이 차트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자동으로 바꿔볼까요? 자동으로 바꾸면 막대 그래프를 자동으로 선택을 합니다.
판매액의 합계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판매액의 합계 그래프는 막대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하는 거를 타블로가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색상, 크기, 레이블, 세부 정보, 도구 설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저희는 크기만 우리가 봤었죠. 크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기를 선택해서 막대 두께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크기만 보여드렸었고요. 색상 부분 볼까요? 색상 부분 보시면 불투명도도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어, 불투명도 100%는 100% 불투명한 거고요. 50%가 불투명하다는 얘기는 나머지 50%는 투명하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해서 불투명도를 조정하실 수도 있으시고 색깔은 여기서 선택하시면 색깔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클릭할 때마다 다른 색깔들이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다른 색상들을 더 선택하실 수도 있으세요. 다른 색상들을 더 선택하실 수도 있으시고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동으로 되어져 있죠. 자동으로 되어져 있는데 뭐 테두리 색깔을 검은색으로 넣으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막대 색깔을 조금 옅은 색깔로 하게 되면 어, 그러면 여기 테두리 색깔이 조금 더 잘 보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막대 내부의 색깔이나 테두리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도 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그 시각화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색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여기 색깔을 변경하는 부분이고요. 크기는 요 막대들의 크기. 레이블을 설명을 안 드렸군요. 자, 레이블 클릭해 볼게요. 레이블 지금 보시면 마크 레이블 표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가 선택이 안 되어져 있어요. 여기를 클릭 한번 해볼까요? 예, 클릭했더니 뭐가 바뀌었나요? 예, 막대 위에 이렇게 여기가 어, 그 실제 숫자가 얼마인지를 직접 보여주죠. 인터랙티브 그래프이기 때문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셨을 때 실제 그 값을 보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래프 안에서 이 막대 높이의 실제 숫자를 보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레이블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숫자가 이렇게 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거 바꾸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바꾸실 수 있냐면 뭐 여기 글꼴 선택해서 글꼴 바꾸실 수 있으시고요. 맞춤이라고 하는 부분 보세요. 맞춤이 가로, 그 다음에 방향, 세로, 줄바꿈,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어요.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 볼게요.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씩 클릭해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하면 바뀔 겁니다. 방향에서 그 A자가 이렇게 왼쪽으로 누워 있는 모습을 하시면 그 모양대로 이렇게 보이고요. A자가 오른쪽으로 그 누워 있는 부분을 하시면 숫자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정방향 이렇게 하시면 네, 설정하고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여기가 요 높이가 1013 000 611이고 여기 높이는 89893275이고 여기는 871125479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블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차트 내에 텍스트 레이블을 추가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다른 마크와 겹치도록 허용할 수도 있고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 만약에 레이블들이 겹치는 경우에 어떻게 보일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가운데 정렬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춤에서 여기
뭐 가로 방향을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그 다음에 세로 방향도 아래쪽 정렬, 가운데 정렬, 위쪽 정렬.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자동.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로, 세로 부분은요. 글자 텍스트, 그 텍스트 레이블을 할 때 왼쪽 정렬을 할 건지, 가운데 정렬을 할 건지, 오른쪽 정렬을 할 건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크게 차이가 없죠.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근데 그래프 종류에 따라서는 저런 것들이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세로는 요 크기가 있기 때문에 요거 세로 방향은 자세하게 다른 부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세로를 아래쪽을 선택하면 여기 레이블들이 아래쪽에 들어가고요. 가운데를 하면 요 막대 중간에 들어가고 위쪽을 하면 여기 막대 위쪽으로 들어갑니다. 예. 자동일 때는 이 위쪽에 표시하는 게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네요. 선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어디에다 표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세부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룹별 우리가 지금 그룹을 하나만 사용을 했는데 그룹을 여러 개를 사용할 때 그 그룹별로 세분화하는 그런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도구 설명 같은 경우에는 차트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릴 때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차트에 마우스를 올릴 때 도구 설명 한번 클릭해 볼까요? 도구 설명을 클릭해 보시면은요. 여기를 편집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프로덕트 카테고리, 그다음에 여기 프로덕트 카테고리, 세일즈, 여기 합계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오, 지금 요 그대로 놔둘게요. 그대로 놔두고 마우스를 올리면 지금 보는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마우스를 그 차트에 이렇게 올렸을 때 마우스를 이렇게 차트에 올렸을 때 말풍선 모양으로 설명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게 도구 설명. 프로덕트 카테고리 옆에 전자제품, 세일즈, 그 다음에 합계액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자, 도구 설명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변경 한번 해볼까요? 여기 프로덕트 카테고리 대신에 영어로 돼 있는 거를 상품, 카테고리 이렇게 한글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 세일즈 영어로 돼 있는 거 대신에 여기를 판매액, 합계 이렇게 쓸까요? 여기 프로덕트 카테고리라고 영어로 되어 있었고요. 세일즈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컬럼 이름이 그대로 쓰여져 있었죠. 컬럼 이름이 그대로 쓰여져 있었는데 그거를 한글로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서 확인 이렇게 했습니다. 확인. 자, 이제 마우스 올려보세요. 마우스 올렸더니 어떻게 보여요? 상품 카테고리 이렇게 한글로 보이죠. 그다음 판매 합계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그래프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올렸을 때 그 설명 부분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편집하는 거예요. 어, 다른 정보들을 더 보여주고 싶으시면 여기를 더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도 뭐 글꼴도 바꾸실 수 있으시고요. 텍스트 크기도 바꾸실 수가 있으시고 뭐 볼드체냐 이태리체냐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를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뭐 그런 식으로 여기를 편집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마우스를 이렇게 올릴 때 보여지는 설명 부분을 바꾸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색상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은 모든 막대가 같은 색깔로 보입니다. 같은 색깔로 보이는데 카테고리별로 우리가 색깔을 바꿔볼게요. 상품 카테고리별로. 자, 상품 카테고리라고 하는 거를요. 우리가 아까 드래그 앤 드롭을 할 때 여기 열에다 갖다 놨었잖아요. 그러지 말고 요 색상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프로덕트 카테고리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해보세요. 이것도 드래그 앤 드롭이 됩니다. 색상 위치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을 해보세요. 필드에서
프로덕트 카테고리를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색상 부분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게 되면 그럼 밑에 여기가 추가가 돼요. 여기 색깔이 프로덕트 카테고리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가지고서 색깔이 매겨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색깔이 자동으로 바뀌죠. 물론 이 각각 하나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 색깔을 다른 색깔로 바꾸고 싶다. 여기 색깔을 다른 색깔로 바꾸고 싶다. 이런 것들도 바꾸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일단 카테고리별로 다른 그 색깔로 색깔을 다르게 표현하겠다. 그러면 갖다가 끌기만 하시면 돼요. 되게 편하죠. 어,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상단 보시면은요. 이거 뭐죠? 범례예요, 범례. 레전드, 우리 파이썬에서는 레전드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범례를 보여준 거예요. 파란색은 가구다, 주황색은 사무용품이다, 빨간색은 전자제품이다. 이렇게. 그래서 물론 이 여기 있는 막대 그래프를 가지고 막대 그래프의 밑에 카테고리가 이렇게 그 컬럼 쪽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볼 수가 있지만 여기 범례에서도 요거 딱 요것만 보면 이것만 보면 요 색깔들이 무엇인지 범례도 같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어렵지 않죠. 뭐 모양은 아까 여기 그 막 그래프 종류 차트의 종류를 선택하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크기를 설정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뭐 저희가 정렬 뭐 이런 것도 해봤고 네, 전체 보기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저장하실 때는요. 여기 보시면 그 도구 모음에 버튼이 있어요. 도구 모음에 버튼이 있는데 어, 이 디스크처럼 보이는 그런 버튼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타블로 퍼블릭의 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타블로 퍼블릭의 저장이라고 되어져 있고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로그인하라고 나와요. 로그인하라고 나오는데 그럼 이걸 어디다 저장하겠다는 얘기일까요? 웹에다 저장하겠다는 얘기. 한번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네. 어, 로그인이 성공하게 되면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타블로 퍼블릭에 통합 문서를 저장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통합 문서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은 우리 두 번째라고 할게요. 타블로 EX2번. 우리 아까 EX1번이라고 웹에서 직접 저장했었던 게 있으니까 EX2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뷰를 게시하는 중이라고 나오죠. 네. 퍼블리싱 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 퍼블리싱 한 내용이 나옵니다. 타블로 EX2번, 제이크 O, 그 다음에 상품 카테고리별 판매액 합계, 그 다음 그려진 그래프가 이렇게 퍼블리싱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게시를 하는 경우에는 뭐 회사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게시를 하면 안 되겠죠. 내부 서버가 아닌 이거는 퍼블릭 서버에다 이렇게 퍼블리싱을 하는 거예요. 퍼블리싱을 하는 거고 그 실제로 퍼블리싱이 된 내용은 그 여러분들 프로파일에 들어가 보시면 보실 수 있으세요. 타블로 퍼블릭에서 여러분들 그 프로파일을 다시 들어가 보시면 아까 웹에서 직접 작성했었던 부분, 그 다음에 방금 데스크탑에서 작성해서 게시한 부분 이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저장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저장하실 수도 있으시고 또 다른 방법은 여기 파일 메뉴를 볼게요.
이게 프로그램이니까 모든 프로그램 다 윈도우 프로그램들은 다 똑같은 그런 그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보시면 저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타블로 퍼블릭의 저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저장할 때 컨트롤 S라고 많이 하죠. 그죠? 단축키 컨트롤 S를 하죠. 이 타블로에서는 컨트롤 S가 웹에다 저장하는 게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단축키가 없는 저장이 있어요. 이 단축키가 없는 저장이 뭐냐면 얘가 여러분들 PC에 저장하는 거예요. 아, 단축키가 있는 컨트롤 S는 타블로 퍼블릭 웹에다 저장하는 거고요. 파일 메뉴에서 직접 저장이라고 하는 걸 찾아 들어가시면 여기는 그 실제로 여러분들 로컬 PC에 저장하는 거예요. 로컬 PC에 저장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그 아까 그 타블로가 설치가 될 때 기본 폴더 있잖아요. 기본 폴더가 문서, 도큐먼트 폴더, 그다음에 내 타블로 리파지토리, 그다음에 통합 문서라고 하는 폴더. 자, 그리고 여기 이름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네요. 아까 웹에다 게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고 만약에 이름이 없다면 다른 이름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타블로 통합 문서의 확장자는 TWB입니다. TWB라고 하는 게 타블로 통합 문서. 어, 아마 제 생각에 T라고 하는 거는요, 타블로를 의미하는 것 같고, WB는 워크북일 거예요, 워크북. 그러니까 작업책, 공책,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확장자가 TWB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확장자 요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TWB라고 하는 확장자가 있고요. TWBX라고 하는 확장자가 있어요. TWB는 워크북이라고 하는 형식이고 이 워크북 형식에는 데이터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엑셀 파일을 연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엑셀 파일을 연결을 했는데 그 엑셀 파일이 같이 있지 않으면 저 워크북은 다른 PC에서는 열리진 않아요. 음. 근데 TWBX라고 하는 거는 패키지 통합 문서라고 돼 있죠. 워크북 아마 익스텐드가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들이 연결한 그 엑셀 파일하고 그 다음에 통합 문서를 같이 저장하는 게 TWBX예요. 자, 두 가지를 다 저장을 해볼게요. 일단은 TWB를 먼저 저장을 해보고요. 저장을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한번 저장 파일 메뉴에서 다시 한번 저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장이 그 메뉴가 안 뜨죠. 한 번 저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저장을 할 때마다 그냥 같은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저장 안 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을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똑같은 아까 저장하는 그런 게 뜨고요.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파일의 형식을 패키지 통합 문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일의 확장자만 바꾼 거예요. 파일의 확장자만 바꾼 거고요. 파일 이름은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됐어요. 자, 저장된 폴더로 가볼까요? 저장된 폴더로 가보시면 내 문서가 있을 거고, 문서. 문서에 타블로 리파지토리. 아마 여기 통합 문서라고 하는 폴더에 저장이 됐을 거예요. 여기 데이터 원본, 그다음에 여기 통합 문서. 통합 문서 들어가 보시면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얘는 그 파일의 크기를 보시면은요. 파일 크기를 보시면 TWB는 55KB라고 되어져 있고 TWBX는 361KB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크죠. 엑셀 파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를 그 여러분들 압축 프로그램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압축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반디집에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반디집으로 한번 열어본 건데
무엇이 압축이 되어져 있냐면 TWB라고 하는 파일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폴더 밑에 그 하이퍼라고 하는 확장자 형식으로 저장돼. 그러니까 엑셀 파일이 그대로 저장이 된 게 아니고요. 엑셀 파일에서 이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추출한 데이터들, 엑셀 파일에서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추출한 데이터들을 하이퍼라고 하는 형식으로 추출한 데이터들을 이 폴더에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블로 워크북 파일과 추출된 데이터들을 zip 파일로 묶어준 거. 확장자가 twbx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파일의 형식은 zip 파일이에요. 그래서 압축 파일로 압축을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압축 프로그램 뭐 반디집이든 뭐 RGB든 7집이든 이런 여러 그 압축 프로그램으로 압축을 풀 수가 있고 압축을 풀어보면 워크북과 데이터를 같이 가지고 있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문서를 공유하실 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공유를 하실 때는 TWB라고 하는 파일만 있으면 되겠죠. 자, 이 워크북은 어떤 엑셀 파일을 가지고 만든 거야. 이게 있으면 TWB만 있으면 같이 공동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공유를 하실 때는 패키지 형식으로 그 공유를 하시면 돼요. 음. 지금 여기 확장자 그 연결 프로그램은 설정을 하시면 돼요. 어떤 TWB를 그 연결 프로그램 설정하셔가지고 연결 프로그램을 타블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PC에서 앱 선택 이렇게 해서 타블로가 어디가 설치되어져 있을까요? 어,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타블로 있잖아요. 타블로 퍼블릭 이렇게 있고 바이너리 빈에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빈에 타블로 퍼블릭이라고 있죠. 이렇게 해서 열기 하시면 요 얘를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고 얘로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장이 되어져 있으시면 나중에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TWB 파일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 프로그램을 타블로로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TWB를. 네. 네, 이렇게 해서 저장하는 것까지를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 말씀을 드렸어요. 숫자형 데이터 가져온다, 카테고리 필드 가져온다, 색상 바꾼다, 카테고리별로 색상을 바꾼다, 그 다음에 여기 시트 제목 바꾼다, 뭐 이런 것들. 여기는 이 차트에 대한 그 제목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수업 조금 요 정도까지만 할까요? 네, 이렇게 하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되게 쉽죠? 네, 그래프 그리는 게 차트를 그리는 게. 네, 그러면 식사 좀 맛있게 하시고요. 이따가 1시 30분에 저희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 좀 맛있게 하십시오. 안녕하세요.